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4개 과씩 나누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경제선 진흥인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경계선 진흥인 사업은 작년 한 10월에 그 이종원 의원님의 의원 발의로 해서 경계선 진흥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이제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 경계선 진흥인 자조 모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올해 추경이라도 이 경계선 진흥인들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또한 진흥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불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보면은 저희들이 어떤 중장기적 목표 및 방향을 세워서 정책 수립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처럼 실태 조사를 하고 현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걸 지속 가능하게 그래야지만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자조 모임 어머님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1,000만 원을 세워서 이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차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부모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다 요청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라고 현황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립을 해서 해야 되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꼭 어떤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사비고 또한 어떤 재래비고 이런데 이렇게 꼭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이 경기선 진흥인 실태 조사는 사실 국가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실태 조사가 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학교 측의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해서 저희도 실태 조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제 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단계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요. 다 아직까지는 노출시키고 인정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실태 조사는 저희가 한번 시기를 두고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선 시급성 있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중요하다고 해서 많지 않은 사업비를 반영한 거고요. 추후에는 실태조사도 저희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이제 시점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사업한다고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를 어떤 경제성 진흥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먼저 우리가 선행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한다고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미 조례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방향성이나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해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어떤 그분들의 노출이 꺼려 한다 할지라도 실체 조사는 해야 되는 거고 현황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미룰 것만 아니라 지금 계획을 의지력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도 이제 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우리가 추경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이걸 지속 가능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현황 조사를 좀 해서 중장기적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해야지만이 후년에 이제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자조 모임 그러한 이제 요구가 들어와서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자조 모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세부 프로그램 이제 복지관에서 기획할 거고요. 예, 이제 큰 카테고리만 저희가 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고 이제는 세부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면 이제 지능 아동 10명하고 청소년 10명, 학부모 이제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선정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현황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을 것이고 경제선 지능 아동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세에서 이제 초등학교 정도까지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또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할 건지 또 학부모는 이제 아이들은 20명인데 학부모는 또 10명이고 이걸 부모님들 어떻게 같은 선정 경우도 기준이나 일을 선정, 하시니까 네. 이걸 어떻게 계략적으로 하실 저희가 계획인가요? 저는 인원 배정을 이렇게 한 거고요. 네네. 그 세부 사업은 프로그램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 계획서 올라오면 한번 잘 검토해서 예,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합복지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어떤 이러한 분명한 어떤 좀 그 세워서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많은데 이걸 알고 되면 내 아이는 또 안 한 거에 대한 소외감 여기서 또 오는 소외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이제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과 비롯해서 전자신문도 지금 6천만 원이 세워져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진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건 해주시겠어요? 도비 보조 사업은 이제 이거는 지로 신문 4개 신문이 선정돼 갖고 지금 신청해서 이제 보급을 해는 내용인데 이제 국도비 보조 내실과 변경돼서 이거는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11호 남은 6천만 원은 이제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제 사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공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사업자 선정 후 그 신청자들이 어느 신문을 원하는지 해갖고 신청을 받아갖고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이나 4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4월 중에. 전자신문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 지루신문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전자신문은 4월께부터 이제 신청 중에 있는데 신문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인터넷 공공을 해서 신문사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6천만 원 세워진 거 맞나요? 6천 맞는데 6천 이제 맞죠? 예, 6천 그런데 맞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었죠. 그거에 대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읍면동에서 그걸 접수를 하고 몇 명이나 신청을 했는지. 현재는 이제 차상위까지 개인 차상위 대상은 되는데 차상위 대상들이 그 신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한 200여 명 되는데 예산을 다시 한번 홍보해서 신청자가 없으면 추경에 감추경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에서 꼭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왜냐하면 6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200명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장애인들한테도 이거 좀 확산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0명 정도의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홍보나
아니면 각 읍면동에 가보면 신청서 용지가 전혀 밖에 나와지도 않고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이거를 본인이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그 각 읍면동에 있으면 정말 그 배너라도 입구에 나와서 오고 갈 때 좀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그 장애인분들이 이 전자신문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제 하고 모든 정보를 보고 여기에 되면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이제 장애인 전자신문 저도 이제 뭐 그런 형태를 봤는데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대상 신청자한테 보내면 이제 클릭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이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거고요. 어쨌든 뭐 많은 대상자들이 이제 이용을 해야 이제 이 사업에 이제 또 본질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상위로 이제 국한되지 않고 그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 산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애초에 이제 예산 선정일 때는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이제 신청할 거로 예측을 했는데 그 전체적인 예, 예. 차상위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세요, 그럼? 그건 세부적인 건 자료를 추가로 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몇 명에서 200명이 되어 있는지. 네, 그건 세세에게는 현재 이제 그 신청된 것만 알고 차상위가 몇 프로 했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이거를 전자신문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세밀하게 그 일반인들과 또 사상위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좀 검토를 하셔서 넓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그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홍보하는데 그냥 우리가 읍면동에다가만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했는지도 한번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검토를 하셔서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그 홍보를 해서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몰라서 이거를 그 신청하지 못한 그런 장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지 됐나 싶습니다. 그 100페이지에 이제 체중증 발달 장애인 1대1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작년에 이제 도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신청을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으로 받았는데 그 활동 서비스를 참여하는 우리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기관에 이용하는 체중증 환자에서 소요력을 파악했는데 6명이 있었습니다. 6명.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 시작이 7월부터 12월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그 사업비가 지금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신청자는 모두에게 혜택이 가니까 그 사항은 예산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신규 사업으로 굉장히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비로 내려서 이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1대1 전담홀에서 이제 정말 그 인력 배치를 해서 극심한 어떤 체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이제 가족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시키기 이함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체중증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고 지금 기관에 3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체중증 발달 장애인이 몇 명에 또한 되어 있는지 이러한 현황도 좀 파악이 되셔서 신청만도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가족에게도
좀 얘기를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도나 국가에 협의해서 많은 분이 혜택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내려온 어떤 국비라는 내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더 우리가 이러이러한 꼭 필요한 어떤 중증 장애인이 현재 이 정도였는데 우리가 국비나 아니면 도비에 더 신청을 우리가 좀 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평생을 이제 그 자녀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히 좀 이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관우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뭐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76페이지 보면 우리 경로당 설치 지원이 있죠. 기존에 두 개 지역이 어디예요? 이건 뭐 구체적인 지역은 없고 일단 이제 선착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상지를 먼저 찾아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갖고 지원해줄 내용이 있고 지금 현재 신청되는 비전 이동 한 건이 신청됐는데 물건지가 맞지 않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도 한 군데인데 지금 이번에 추경이 한 군데도 하겠다고 세운 거잖아요. 추경은 이제 여유분으로 혹시 이제 서정동이나 뭐 이런 데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또 예면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예, 한 건은 예. 그게 왜냐면 그래도 지금 그러면 올해 경로당 그 미설치된데 설치 지원을 좀 요청하는 군데가 몇 군데나 있는 거 한 군데도 없는데 미리 그냥 예측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보다도 이제 신청하는 데는 많은데 물건지를 못 찾아가고 특히 서정동 같은 경우 세 건인가 있는지 물건지를 못 찾아서 못 하고 있고 비전 이동도 그렇고 각 읍면동별로 요구는 많은데 물건지가 지금 그 2억 이하의 물건지 감정평가 이런 게 맞춰져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측하고 선도적 예산을 먼저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구에 비해서는 적은 건데 일단 최소한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게요. 나는 이거 뭐 실은 우리 경로당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뭐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굳이 하나만 더 한 군데 더 설치할 비용만 추경에 세웠다고 하면 확실히 지정된 곳이 있어서 한 군데 더 추경을 요구했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미리 예측을 해서 혹시 언제든지 설치를 가능하게 여유 자금을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예, 먼저 이제 대상지가 확정되는데 근데 한 군데는 지금 돼 있는 거고 한 군데도 지금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협의만 돼 있지 그 전세 주는 사람하고 이게 이제 전세 가격이 협의가 안 돼 갖고 지금 된 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선정된 데는 없는 거네요. 앞으로. 금년도에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네, 뭐 제가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잘 편성해서 경로당 설치 지원에 좀 차질이 좀 없게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거는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 마을에다 떠맡겨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좀 간담회 주관을 하든가 해서 좀 우리가 행정적이나 다른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줘서 바로바로 경로당 설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 미집행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다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수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서부복지타운 냉난방기 추가 설치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들어오지 않았던 항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으셨던 거죠? 아, 네, 본 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담아봤었는데 그때 안 돼서 이번에 추경이 다시 한번 편성했습니다. 지금 9대나 돼요. 냉난방기 추가 설치 공사가 9대가 계상이 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총 저희 이제는 필요량은 한 12대 정도 되는데요. 현재 이제 재원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 반영을 못하고 지금 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 교육장이라든가 해서 이제 층별로 다 필요하기는 한데 우선적으로 좀 많이 덥다고 하는 3, 4층에 대해서 국외실부터 저희가 먼저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노후화돼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없어서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노후화는 아니고 이건 3년째 지금 개관한 지 네. 3년이 되었고요. 네. 좀 냉난방기가 부족해서 많이 덥다는 민원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별로 대부분 덥다는 의견이 있어서 처음에 그 설계하고 인구수, 사용수에 대한 어떤 충분한 예측이 있었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그때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못 하셨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해서 했을 경우하고 벽걸이나 아니면은 그 세워놓는 걸로 했을 때 면적이나 이런 활용도에서 떨어지고 바람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에도 지장이 주는데 이 매립형으로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매립형입니까? 매립으로 갈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하신 부분입니다. 서부복지타운이 지금 관리비로 해가지고 시설 유지비가 매년 3억이 넘어요. 올해 요구한 게 3억 5천, 3억 6천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설 운영비로. 9대에서 이제 3대 더 해서 12대가 다 들어가면 시설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보면 이 그 전기공사 2천만 원, 기계공사야 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건축공사, 그다음 실시설계 용역비는 안 들어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평택시에서 건립하고 있고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은 하지는 않겠지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 추계를 정확히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략 들어오는 인원에 비해서 몇 프로 저희가 그 수요 예측을 합니까? 기준이 있죠. 사용 인원수의 몇 프로까지 해서 냉난방기나 아니면 전력 소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그게 몇 프로로 되어져 있습니까? 아, 제가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으셔야지만 이게 건축부서하고도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추계가 안 되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 소음을 해서 공간을 못 쓰게 되고 그런 민원들이 야기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들은 올바르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계성 지능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의원님의 저희 조례 발의로 해서 이제 저희가 뒤늦게나마 시작을 했는데 경계성 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IQ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IQ가 70 이하를 이제 저희가 장애 진단을 하고 경계성 인지장애, 지능인 장애라고 하는 거는 71부터 84 안에 드는 범주에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경계성 지능인 인지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평택시에 지금 그 경계성 지능 아동 10명, 청소년 학부모 10명인데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말씀을 드려요. 경계성 지능인이 어른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없고 지금 프로그램 대해서 이제 쭉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강사료가 2급 기준에서 2시간에 최초 15만 원, 추가 시마다 이제 8만 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원고료 값이 없나요? 이들 PPT 하게 되면은 PPT 자료값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원고료는 반영하지 않고 요 강사비 토탈로 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원고료가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원고료가 없습니까?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PPT 자료에 대한 장당 얼마씩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급표에 나와 있는 건데 이분들은 그 자료가 없는 건가요? 세부 자료까지는 반영이 안 돼서 예, 그렇게까지는 않고 좀 큼직큼직하게 예, 계산을 한것 큼직큼직한 게 같은데, 네.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는 강사수당이에요. 강사수당이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추경으로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의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이제 그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이제 지급 기준 그거를 네, 이제 제가 반영을 말씀드렸잖아요. 해서 했는데요. 있다고. 예. 근데 분명히 이분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 외에 원고료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올라오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모든 포커스가 아동하고 청소년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경계성 지능 아동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면 일명 우리가 느린 학습자라 그러잖아요.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배움에 느린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7세에서 10세 아이의 그 발견이 되면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어른들에 대한 부분은 경계성 그 지능인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빠져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치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확히 인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실 거잖아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 부분도 들어가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미비한 부분들이 계속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이 되는 거는 맞아요.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들어와야 되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잘못해서 들어가줘야 될 프로그램들이 뒤늦게 들어가서 우리가 목표했던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줘야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이 좀 서 있나요? 여기 사업 내용에서 지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하겠다는 거고 이제는 세부 계획은 저희가 이제 복지관에서 사회계획서 올라오면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접근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우선은 그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나요? 불학복지관에서? 그리고 선제적인 예산 투입이 좀 필요할 항목들도 있어요. 선제적으로 예산이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2차 추경이라도 올리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선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 지금 신규로 해가지고 들어온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그 책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가 늦게 뒷받침 됐기 때문에 뒤늦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예산 투입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보훈회관 집기류 구입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간담회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나중에 이전을 하겠지만 이전을 하기 전까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불편사항이 많은 사항인데 워낙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다 넣어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는 제가 알았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시고 필요한 거에 의해서 집기류나 이런 부분을 넣어드린 거죠? 네, 이거는 수요 파악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 거쳐서 네, 충분히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네. 뭐 항상 저희들이 보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얼마를 해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분들 개인적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소통하는 공간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리성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간담회나 이렇게 통해서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듣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 확충에 대해서 신규 예산을 신규는 아니고 추경으로 이제 예산을 올리셨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장기 요양 지정 심사가 지금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6회나 지금 증액되는 예산으로 810만 원이 올라왔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4명이 이제 3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민간위탁 지정 심사는 유독 심사위원이 8명이나 됩니다. 1회에 그치는데 요거는 이제 산출 편의성 때문에 한 거고요. 올해는 산출 편의성이란요? 산출일 때 이제 그 민간위탁 지정 심사가 있는데 이 단가 산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표시해 주신 거고요.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이 그 심사마다 그 사안들이 중대하고 사안이 많고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지정 심사 같은 경우에는 8분씩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장기 요양 지정 심사 같은 경우는 횟수가 18회까지 늘어나는데 3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기준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게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지 횟수 차이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 인원 조정을 해서 장기 요양 지정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좀 늘려서 이분들을 뭐 나눠서 한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안건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심의위원 배분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자료로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사항이 뭔지는 아시겠죠? 예, 알고 있고요. 장기 요양 지정 심사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담당 과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명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심사수당을 드리는 건이고요. 민간위탁 심사는 이게 이제 저희가 6명 이상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조금 민간위탁의 정정성, 공정성에서 8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 계시면 제가 다르게 질문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럼 6명이 들어가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준비가 좀 안 되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자료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앞에서 저기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 6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에서 이 금액을 보는 거를 떠나서 여기 보면은 입소 인원이 5명에서 35명이면 뭐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혹시 입소 인원이 5명 이하는 유용품이 해당이 없음 이렇게 되는데 5명 이하인 시설도 있나요? 입소 인원이? 현재 5명 이하는 없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신규 노인 복지시설이 늘어나서 지금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예산은 다 했어야 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늘어나 갖고 좀 딜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맞춤형 가족 행복 프로젝트 인원 횟수가 하나 1회가 늘어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횟수가 올해 예상을 하지 않고 그냥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예상이 있었는데 작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본 예산에 1,000만 원밖에 못 올렸는데 추가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이제 사업을 확대하려고 5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이거 전년도에는 몇 회나 시행을 했죠? 가족 캠프 운영이? 작년도에 123명에 2천만 원 예산으로 123명 그래서 4회 사회를 네. 사회를 했는데 2회를 줄였었는데 1회를 더 확장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 비교해서는 1회가 줄은 거지. 1회가 줄은 거고 네. 본 예산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124페이지 보면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업은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은 평택시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생애 주기별로 해서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갱년기 중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 또 주제별로는 영케어러나 1인 가구,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따뜻한 밥상, 뭐 따뜻한 우리 집 뭐 그런 이제 주제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주제로는 평택시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이제 12월까지인데 혹시 이거 홍보는 많이 돼 있나요? 요번에 추경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했나? 편성이 되는 거라서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국장님 신규 예산이 어느 정도나 계획되고 있습니까? 예, 신규 편성되는 예산이 이제 34개 사업에 148억 6,734만 1,000원이 됩니다. 뭐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이런 신규 사업 하시는 데 대해서 이제 뭐 더 담고 싶은 사업들도 이제 있었지만 이제 또 어쨌든 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어쨌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시겠어요? 예, 뭐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북구노인 복지관이 좀 어려운 시련이 좀 있었죠, 과장님. 좀 건립하기까지 지금 그 어떤 지구단위 변경 계획은 다 끝난 건가요? 그게 이제 애초에 지금 통합해서 그 그기 청소년 이쪽하고 같이 어린이집 청소년 저희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국비가 확보가 어려워서 그 저희 북부 노인복지관에 별도로 가는 관계로 지금 약간 딜레이 됐는데 지금 요 감리비가 되면 정상적으로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액 12도 그냥 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70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땅값 빼면 이제 500매덕 들어가는 예. 겁니다. 땅 토지 비용이 없으면. 그 이제 이 설계비를 일단은 5억 정도 이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는 거죠? 설계가? 설계가 이제 금년 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면 첫 삽을 뜨게 되겠네요. 예, 착공 계획이 있는데 1년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짓는데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신데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예절교육관 여성의 보육과 또 올해 또 처음으로 추경에 잡아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진행이 어때요? 네, 지금 설계 중이고요. 올 6월이면은 이제 설계가 완료되고 이게 지금 예절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다음 도서관이 한꺼번에 같이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지금 어린이집 국비 반납한 거 아니 저기 받은 거 반납하게 생겼거든요. 예산 깎는다고 안 그랬는데요? 네. 네, 그래서 꼭 세워주시면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산 잘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이것도 역시 공사 준공은 언제예요? 네, 중곡은 저희가 예, 25년 12월 예정입니다. 25년 12월. 예. 그러면 역시 1년 내에 내년 1년 내에 다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 예절교육관 지금 현재는 그 어떤 기능으로 쓰고 있나요? 현재 예절교육관은? 현재 예절교육과는 지금 예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역시 그대로 이제 신축이 되면 그대로 프로그램이 약간 좀 변경되고 확대되겠네요. 네, 이제 지금은 저희가 현재 예절교육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예절교육관이 만들어지면은 운영은 위탁으로 해서 지금보다 더 이제 섬세하고 또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들이 고전 끝에 예산이 어렵게 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좀 늦어지지 않도록 이 사업들이 어렵게 짜여진 만큼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6월에 또 점검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추가 질문 먼저 하시고, 네. 최선자 의원님이 좀 빠르셨어요. 먼저.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25년까지 이제 준공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그 예절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무엇으로 활용할 방안이나 계획은 지금 현재 같이 세워지고 있는 건가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계획이 없고요. 이게 이제 공공시설이니까 다른 부서에서 활용 계획이 있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이거를 이제 미리 이제 어떤 걸로 이용을 해야 될지 활용 방안을 해야 될지가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간부 회의 때 우리 국장님께서 논의를 해주셔야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140쪽 보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인데요. 지금 이제 이 그 자활 지원 조례 제 6조에 보면은 생계비하고 주거 지원비, 직업 훈련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세워진 걸로는 생계비 주거 지원비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성매매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사회 자립생활 도모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생계비와 주거비를 어떤 한시적으로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직업훈련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급선무고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 직업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직업 훈련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분들을 통한 직업 훈련비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업 훈련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비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연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직업 훈련을 지금 국비에서 하고 있는 걸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자립 생활을 도모하고 있는 분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탈성매매로 자립해서 직업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파악됐습니까? 이 예산은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은 지금 저기 성매매 직결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 대상이고. 목적이 이분들이 이제 그 자립 생활을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목표고 우리들이. 그러려면은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직업 훈련비도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6조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에다만 해서 이분들을 국비에 돼 있으니 여기에 연계를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시 지자체에서도 직업훈련비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근거하에서. 근데 아직까지 그걸 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경 의원님. 예산이라 네네. 그 지금 아니, 아직- 말씀하신 자활지원금이 네. 도비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직업 훈련비가 월 3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로 해서 학원비하고 수강료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실적이 없어가지고 미편성된 상황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이분들이 지금 실적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인 거죠? 직업 훈련도 본인이 이제 원해야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도비에다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직업 훈련비를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직업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적합한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그 직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에나 도비에다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다시 어떤 생매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탈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경에라도 이러한 거를 정말 반영을 해서 이분들의 그 건강한 사회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예, 묻는 뭐 겁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 하면 저희 시비로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죠. 네네. 그 반영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